안녕하십니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애널리스트 최대입니다. 여러분, 주가라는 것은요, EPS, 즉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 멀티플이죠.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거나 혹은 멀티플이 상승하거나 혹은 유통 주식 수가 적어진다면 주가는 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코인에서는 이러한 기업 실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코인 자체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저희 업비트에서는요, 위믹스를 중간 유통량 위반의 사유로 거래 지원을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유통량이라는 것은요, 가격 결정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통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통량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요, 먼저 최대 발행량부터 보시겠습니다. 최대 발행량은 발행 가능한 토큰의 최대 수량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인 재단이 사업을 시작할 때 최대 발행량들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2100만 개 최대 발행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 발행량은 현재까지 발행된 토큰 중에서 소각된 물량을 제외한 토큰의 수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최대 발행량이 100개인데 현재 70개 정도가 발행이 되었고 여기서 10개가 소각이 되었다. 그러면 총 발행량은 60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통량이라는 것은요, 시장에 실질적으로 풀려서 돌아다니는 토큰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현재 토큰의 가격을 곱한 게 바로 현재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의 유통량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하거나 혹은 법적인 이유로 락업된 자산은 유통량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팀과의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통량 계획표들을 받고 이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게코에서 정의하는 유통량은요, 일반 대중의 손에 있는 물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비트카 코인별 정보 탭 가보시면요, 총 코인 발행 한도가 나와 있고 프로젝트 팀, 코인마켓캡, 코인게코에서 산정한 유통 물량이 적혀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이 빈칸인 이유는 아무도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고 탈중앙화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네, 코인게코, 코인마켓캡에 적힌 유통량이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코인마켓캡은 프로젝트 팀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서 유통량을 공시를 하고 있고요. 때로는 자체적으로 이런 유통 물량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저희 업비트는 프로젝트 팀으로부터 최대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힌 유통량 계획표를 받아서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프로젝트 팀에서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말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코인마켓캡, 코인게코 그리고 저희 업비트 모두 프로젝트 팀에서 얻는 이런 유통량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팀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런 유통량들도 좀 다른 숫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API들을 통해서 유통량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정된 수치로 프로젝트 팀이 제공한 데이터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량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유통 주식 수가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다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기반으로 유통량 공시 의무가 존재하고요. 이를 위반한 법인은 일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좀 안정적인 유통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행 예정 물량이 코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타임락 코드에서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경우 좀 안정적으로 물량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더 머지 이후에 총 62만 개가 연간 새로 만들어지고 반면에 60만 개가 소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약 2.2만 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이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락업 물량과 인플레이션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락업에는 스마트 계약에 의한 방식도 있지만 이 SAAFT라고 해서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그러니까 미래 가상자산 지급하기로 한 이런 투자 계약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된 이런 유통량 증가 외에 임의적으로 프로젝트 팀에서 유통량을 증가를 한다면 그것은 코인 덤핑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덤핑이 사전 안내 없이 이루어졌다면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저희 업비트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팀에서 이런 유통 계획서를
있지 않은 코인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 프로젝트인 경우 업비트 양식에 맞춰서 유통 계획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발행량이 모두 유통이 되고 인플레이션 예측이 어려운 프로젝트일 경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총 발행량이 모두 유통이 되고 있고 메인넷 실제 사용에 따라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유통 계획을 좀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재단 운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외 재단의 경우 업비트가 유통 계획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비트는 유통량 계획을 공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고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프로젝트의 부정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주체가 일반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고요. 추가 물량을 유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좀 감지될 경우에는 저희 업비트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면 프로젝트 팀은 추가 유통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유통 계획서를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유통량 증가에 따라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결국 신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팀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켜야 될 것이고요. 저희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비자 기대에 걸맞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투명한 거래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근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불법적인 금융거래 보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책임을 역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가이드라인에서도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거래량 혹은 자금 세탁 등의 위험성 모니터링 등의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철저하게 유통량과 이상거래 흐름 등을 점검을 하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애널리스트 최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